파이팅도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사실 오늘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망한 젊은이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오늘 코골이와 우리 수면 무호흡에 관한 테일러 원장님의 강의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경영정책 위원장을 했었는데 치과계에 파일을 얽히는 것이 제일 큰 일이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 나온 것이 MT 필링 또 하나는 스프린트 또 하나는 그냥 보톡스 필러를 치과계에서 가져오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신 건강에 치과의 핵심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또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분야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난달 휴스턴에서 국제회장에 취임하신 장월 국제회장님 너무 축하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 아버님 제사라고 그래서 이제 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사실 어렵게 내년도 11월 3, 4, 5일 그래서 그때 뉴욕에서 열리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FDA가 열리면 그렇게 하면 FDA가 열리면 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협회 일할 때 FDA를 한번 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다시 가져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무리하게 실제로 업체들한테 조금 하고 저도 장원호님이나 저나 조금 더 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도 ICT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젊은 분들 누구라도 ICT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의기 투합해서 내년도 3, 4, 5일 잘 행사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12월 4일은 정기총회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서울클럽에서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사실 여기가 파업으로 인해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또 우리 선배님들 원하는 대로 또 부부동반해서 턱시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도시락 먹고 하기는 좀 그래서 부득이 지금 스위스 그랜드로 지금 서울 시내 제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수십 군데 전화를 해서 또 우리 여기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도움으로 우리 장원성 회장님 몇 군데 진짜로 부랴부랴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우리 한이 좀 도우신 것 같아요. 딱 거기 스위스 그랜드 제가 지인이 있어서 딱 잡게 돼서 그때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모임이 되려고 우리 그 친구 우리 좋은 회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사실 지금 우리는 젊은 회원들이 와가지고 신부 조화로 우리 진짜로 내년에는 ICT 하면 누구라도 한번 들어가서 내가 ICT에 들어가는 자체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홍보도 하고 한번 그래서 리더의 모임 사실 리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임감과 의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서로 지켜주는 거.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단체로 항상 사랑과 제가 우리 이번에 모토인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ICT가 돼서 세상뿐 우리 시커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하는 ICT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병원 아관절 아관명 통증센터 치과수련센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중에 치과적 치료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테일러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처음 ICT 회원이 가입해가지고 강의까지 하게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 시작하기 앞서 약간 애니메이션 하나 좀 볼 건데요. 이렇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미 치료를 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전혀 손을 안 대시는 원장님도 있으실 거고, 간혹 예전에는 코골이나 이제 수면 보호 때문에 찾아가면은 잠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치과 원장님께서 오히려 이비인후과를 보내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치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여가지고요.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그냥 약간 교양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리치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턱관절하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2년까지 올해까지 병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다른 원장님들도 보드를 따.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 글을 보시면 이제 저는 직접 이 글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들이 두병차를 유발하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수면 보호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유가 다른 코골이 때문에 뭐 가족들이 시끄럽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화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형제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잠을 아껴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행동적이고 생리적인 상태다라고 역사를 보면은 1903년도에 처음으로 자는 동안에 뇌파를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3년에 아스린스키라는 비만, 부종, 심장 질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면 중에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디킨스가 틱 위기라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져서 감염이 되기 쉽다. 또 수면 같은 경우는 뭐 그렐린이랑 렙틴 같은 데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 연구들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드에 영향을 줘서 뭐 보통 잠을 잘 못 자면은 뭐 다음 아침에 소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부르는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제 이런 24시간 교대 근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공부 늦게까지 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정확하게 잘 알죠.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상태고 잠자는 상태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그럼 의학적으로 어떻게 수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 아마 잘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렘 수면 것처럼 이런 단계를 나타내는데 수면 초반에는 약간 깊은 잠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면의 아키텍처에서 약간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정말 애기였은 잠이 시작 단계. 여기서는 선잠이고 주변에서 뭔가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1단계 수면이고요. 2단계가 최초의 진짜 잠이고 3단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딥슬립. 이 상태에서는 모두가 얻어가도 모른다는 정도가 이제 딥슬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렘수면으로 가서 렘수면 때 나타나는 것은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 눈이 이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피가 있는 것에서 렘수면이라고 지어졌고 꿈꾸는 단계이고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에 대한 참사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지 않아 이런 두 가지 수면학회에서 2014년도에 ICDS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슬립 디스오더를 3판을 발간을 했는데요. 제일 코로 숨을 쉬면 상기도를 지나서 기관지까지 쭉 공기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기도 부분은 이 부분이 상기도인데요. 이제 코의 뒤쪽인데요. 인트라 루미널 프레셔랑 익스트라 루미널 프레셔라고 부르는데요. 인트라 베이스 부분이 잘 열려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숨을 쉬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치 중에 AHI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 낮에 졸림증이 동반된 AHI가 5 이상인 사람이 남자가 4.5, 여성이 3.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졸림 없이 그냥 AHI가 5 이상인 사람만 보면은 남성 27%, 여성은 역시나 이제 오버웨이트나 오비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체 그 비만도를 이제 검사를 한 건데요. 총 4가지 그룹이 있는데 폴리솜노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얘는 타입 1이고 타입 1은 이제 몸에 자가 자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하는 걸 타입 1이라고 하고요. 같은 방법이지만 그 테크니션 없이 그냥 혼자 센서를 붙여주는 건 타입 2라고 그러고, 집에서 홈슬립 테스트하는 건 타입 3, 타입 4라고 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슬립 센터에 가서 몸에다 이런 센서들을 다 붙이고 뇌파 아까 잠의 단계를 알기 위해서 뇌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EEG라고 해서 뇌파 센서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EOG라고 해서 사람이 쉬고 있는지 숨 쉬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손가락에 산소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뇌파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베타냐 세타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총 잠자는 시간, 총 기록된 시간, 그다음에 그중에 수면 얼마나 잤는지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이제 수면 효율, 그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얼마나 깨어났느냐, 그다음에 관심 있는 엠니아가 이제 무호흡입니다. 그다음에 하이포니아는 저호흡, 쉴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고요.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는 센트럴 슬립 엠니아,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또는 체인스톱 레스피레이션이라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기도 부분이 좁아지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슬립 엠니아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이 어퍼 에어웨이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아까 앞에서 나왔을 때 캐릭터를 보면은 뚱뚱 에어플로우라고 코 여기가 파링스 여기 이제 글로티스인데요. 여기서 압력을 잽니다. 이제 우리가 공기를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가 이제 정상은 이제 정의가 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숨 쉬는 볼륨의 90% 이상 감소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10초 이상 유지가 되면은 이제 엠니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움직임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숨을 아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분야는 아니고 뭐좀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고 그다음에 저호흡증 쉬는 볼륨에 이제 한번 저호흡이 거의 무조건과 쭉 감소가 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 쉬는 거에서 한 3% 정도 줄어드는데 이제 잠자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때 미세하게 뇌 각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10초간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스펙트럼은 정상적으로 이제 조용히 자는 거에서 스노울링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레라가 시간 동안 벌어진 무호흡이랑 저호흡 수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준다. 그래서 이제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내가 숨을 덜 쉬거나 안 쉬느냐. 그래서 이제 AHR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합쳐서 70번의 이벤트가 있고 7시간 동안 했으니까 AHR은 10이 되는 거고 난 1시간에 10번 정도는 숨을 안 쉬거나 덜 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해보면요. 자, 제가 6시간 동안 잤는데 8번의 엠니아랑 22번의 하이포니아가 있었다. 두 개 더하니까 30이 되고 6시간 남으니까 이제 AHR이 성인에서 그러니까 뭐 서너 번 정도 있는 거는 뭐 크게 치료에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범주에 들어가진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15번 정도 AHR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마일드한 상태고요. 15에서 30까지는 마더리, 시비어는 30 이상 이렇게 됩니다. RDI를 계산하게 되면 훨씬 아까 카트가 달라지는 거죠. 오면은 마일드였는데 갑자기 레라를 주니까 20이 됐으니까 자면서 엠니아 하이포니아 인덱스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 엠니아나 하이포니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렘 수면일 때는 아까 뇌는 활동을 하던 몸이 이제 거의 마비 상태에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상기도 부분들도 거의 근육이 다 이때 어느 쪽이 더 AH가 높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도가 막히는 방향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잤을 때랑 옆으로 누워서 잤을 때랑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 사람은 자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OSA가 심해진다라고 이제 보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 치료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행동 조절 요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라, 잠들 때는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어라, 체중을 줄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카페인은 늦은 시간에 섭취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하면은 환자들이 양압기를 대여해서 이제 보험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희대 김수정 교수님이 예전에 그 텍스트에다가 저랑 같이 이제 다른 김성택 교수님이랑서 쓴 텍스트에 이제 나와 있는 수면 무호흡의 치과의사 역할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는데요.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간별 진단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폐부학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좋아지는 상기도를 14개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호흡을 치료하는 거죠. 이제 이거 써보시거나 주변에 쓰시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TV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끼고 다니는 게 탭을 이제 쭉 연구를 해봤는데 얘를 썼더니 코골이도 줄고 낮에 졸림도 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드라든지 패스레이트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증가하더라. 이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을 얘가 예방하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발표됐었을 때 디지즈가 있어서
양압기를 치료한 분과 양압기를 쓰지 않고 그냥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한 분을 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쭉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어택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별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 이펙트를 보니까 이 에피커시를 보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이 면적이랑 구강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아래턱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서 기도를 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술을 막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근육이 더 처졌어요. 그럼 오늘은 장치를 꼈지만 효과가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치를 꼈을 때 장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거는 뭐 입안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프린트나 이제 그런 것처럼 입안에 끼기만 하면 되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컴프레서가 있고요.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환자들 중에서 양압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광 장치를 또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출장에 많으시는 분들은 출장 갈 때는 양압기를 가져가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일 때, 그다음에 양압기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 못할 때, 그다음에 수술에 인디케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양압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인디케이션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데 턱을 내민다 해서 숨을 쉬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센트럴 슬립 앱니아가 있지만 특별히 어느 장치가 더 좋아서 이 장치가 뛰어나다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구강 구조라든지 그래서 그 미국 치과 수면학회에서 이런 되게 많은 장치가 있는 결론은 조절 가능한 하악을 전방 이동시키는 장치가 효과적이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팔로그램인데요. 효과고요. 그래서 그 장치를 꼈을 때 반응이 있는 분과 이제 반응이 없는 분을 MRI를 찍어봤는데요. 그 장치를 끼지 않았을 때 여기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인데 여기 이제 발부에다가 꾹 눌러가지고 혀를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은 여기 이제 이 발부에 혀가 편하거든요. 끼고 있으면. 그래서 정확한 위치로 세팅해서 이렇게 원피스로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환자들이 편해하면서 끼는데 보통은 나이가 들고 AHI가 5 이하로 감소한 환자들의 비율을 봤었을 때 이 진한 파란색들이 더 많이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비조절성이, 비의 조절성이. 그래서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런 버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아서 이런 치료도 홈쇼핑에서 아마 보이렌 바이트 장치 같은 것들을 팔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장치 같은 경우의 문제는 물론 턱을 앞으로 내밀게 하고 그다음에 좀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결론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구강 장치는 개개인의 구강 구조에 맞도록 물리적 혹은 디지털 인성을 사용해서 제작해야 된다. 따라서 장치의 내명을 재이장하거나 또는 구부려 잘라서 사용하는 아까 같은 이제 기성품 같은 것들은 추천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생체 적합성을 가진 재질로 되고 좀 가져오는 게 있는데. 지금 장치는 이제 오벤투스라는 호주 장치인데 오벤투스 장치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위아래 장치가 이쪽으로 내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여기가 에어 챔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크류가 있어서 사진은 잘 안 나와요. 윙 같은 게 있고 이 부분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더 밀어주고 덜 내밀 수 있게 이런 조정을 해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키한데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있냐면 숫자에 따라서 길이가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밴드를 바꿔가면서 턱을 내미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윙이 있고 위에 쭉 이렇게 내려오는 윙이 있는데 이게 서로 90도로 만나서 아래턱을 이렇게 내민 상태에서 담으면은 이런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안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적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치열이 고른 분들은 끼기 좋지만 뭐 크라우딩이 심하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장치를 선택할 수 없는 장치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서로 내미는 정도가 달라서 그 두 개를 서로 이제 조합을 하면은 다양한 위치로 조절할 수 있게 그 코골이 장비 회사 중에서 기공소에서도 이제
이제 따라서 만들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닥터 서더랜드가 발표한 그 결과였지만 수파인 프리도미넌트 OSA 환자 같은 경우는 장치를 꼈을 때 좀 더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니얼 베이스하고 맨디블 플레인이 좀 더 이제 각이 큰 사람, 그 다음에 하악이 레트로그네틱한 이 효과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 네. 사실 그게 지금 이게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버리면 이게 사실 저도 상하게 가끔 가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을 앞으로 좀 내버리면 사실 이게 치아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이 심한 사람은 저반동적인 경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4,000 케이스 정도 5,000 케이스 가까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버티컬을 올려주면 CR하고 MI를 일치시키면 아이도 그런 건데 이게 4개의 저작권을 다시 12kg로 최소 힘을 받는 유체자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보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재천 선생님이 강의한 것 그때 너희들을 강의 때 사실 테이프 메소드로 테이프를 붙여가면 굉장히 후보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꼭 이렇게 무조건 하악의 판을 턱을 시비한 케이스는 턱을 내리면서 해도 되게 놓고 받고 일반적인 시비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버티컬 우측에 2mm 정도 제가 메타스틱 바이트 만들기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합 치료를 하진 않은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 나온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장치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버티컬 디멘전을 조절하면서 이제 연구했던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버티컬을 너무 높이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입이 벌어지면서 하악이 뒤로 후퇴하는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버티컬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적절한 버티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치를 만들어서 장치가 그 어느 정도 두께가 있을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5m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더 넘어간다 해서 저 효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악 내미는 정도에서도 아까 이제 그 연구에 봤듯이 적어도 50% 정도는 내밀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몇몇 환자에서는 약간 버티컬만 정상적인 CO 상태에서 띄워줘도 이제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이게 턱을 내미는 게 아래 턱을 내밀어서 혀만 내밀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이제 어퍼 다이어렉트 머슬들이 같이 텐션을 받으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턱을 내미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OS 국제본부 대회 유치에 대한 국제회의, 국제이사회의 유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내년도 코엑스하고 코엑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브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브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 있는 브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보은사 건너편에 있는 아니 삼성동의 브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다이아몬드 공무산 여기에 있는 그렇죠. 브랜드 다이아몬드 홀은 맞죠. 하고 같이 투어를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미 이제 우리 회장님과 국제본부 회장님이 또 상당 액수를 기부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주요 의결 사항은 신입회원 인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이번 기부터 우리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준위원으로는 우리 고모님 중에서 우리 최욱한 김정렬 고모님, 그리고 우리 최병규 회장님, 이재찬 차회장님, 그다음에 저와 오충원 재무총장, 이렇게 6사람이 신입회원 인준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신입회원 인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번에 CV를 이력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우리 회원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인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이내에 더 추천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인준회를 회의를 거쳐서 12월 4일 날 우리 송년회 때 신표현 인증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에 있을 원래 학술 집단회는요 1, 2, 3, 4 그 다음에 6, 7, 8, 9, 10 6, 7, 8, 9, 10 이렇게 총 9회인데요 9회를 세 수로 나눠서 세 번은 임상 또 세 번은 인문사회 또 세 번은 예술이나 자기개발 이런 식의 구성을 해서 강연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서 좋은 연자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 임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월 국제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인가요? 예, 우리 미국 휴스턴에서 인터내셔널 카운슬 미팅에서 취임하셨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쫙 올라가 있어요. 프레지던트, 예, 장월, 예,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전 회장이죠. 이미디어트 패스트 프레지던트 리차드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화이팅도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도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